그 알실의 유승균 PD입니다. 우리 동네 쓰레기 회수 하루 안 되면 짜증나다가 며칠 안 되면 무서워지죠. 한국에서는 특히 서울이 천덕꾸러기입니다. 강남의 쓰레기가 향하는 청주에서 있었던 일에 대한 이야기가 2025년 1월 세 번째 그것은 알기 싫답니다. 네, 건조 에디터 있고요. 안녕하세요, 건조 에디터입니다. 그것은 알기 싫답니다. 농축산인이 돌아와 있습니다. 네, 되게 낯서네요. 오랜만이고. 그러니까요. 저 유니폼을 입고 왔어요. 네. 분명 매주 뵙는데도 왜 이렇게 낯설까요? 그러게요. 그 사실로는 오랜만입니다. 네, 2026년에 지금 3주째 중요한 올해의 화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첫째 주에 언론개혁 이야기를 했고 그랬죠. 둘째 주에는 AI 이야기를 했습니다. 차지호 의원님. 네, 이번 주에는 쓰레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모두 다 너무 중요합니다. 언론 AI 쓰레기 약간 연결하니까 문장이 되는 것 같은데. 라임이 딱딱 떨어지네요.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방송의 반응이 좋아서 극소수의 청취자들의 반응이 좋아서 의사소통 시간. 금주의 의사소통. 야후 구사님. 이 편 진짜 모든 사람들이 다 봐야 되는데 감사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인버드워칭님, 차지호 의원의 하늘색 리본은 아리셀 화재 사고 참사 추모 의미를 담고 있었네요. 지역구라 그러는 거 아니야?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아리셀 화재는 화성에서 있었고, 네. 참사는. 네. 차지호 의원은 오산이고요. 김영진 씨, 제발 오랫동안 우리에게 이 주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보여줄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2회차쯤 출연하신 것 같은데 이분의 말을 정말 귀 기울여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유형 이런 귀한 분을 어떻게 발굴했습니까? 아니에요. 우린 그냥 연락만 했는데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이 많다고 난리쳤습니다. 맞아요. 정말 알기 싫은 거 얘기해도 돼요? 가다 주웠군요. 네, 정말 가다 주운 인물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기대되는 것도 있고 걱정되는 것도 많고 그래가지고 자주 만나려고 합니다. 차지호 의원은. 네, 지영 원더풀님, 요파시 진짜 좋은 프로다. 그 알실에서 이런 댓글 달기 있습니까? 시니어들 진짜 좀 정신 좀 차리고 다녀요. 앞으로 우리가 이끌어갈 지구 걱정에 가슴이 웅장해지네. 요즘은 AI 시대도 아니고. 네, 머리는 쪼그라들었어요. 가슴이 웅장해진 반면에. 자. 많은 분들 지난주 방송 반응 남겨주셔서 감사드리고 슬쩍 메시지를 띄우고 가겠습니다. 공지가 있어요. 팟캐스트판 그것은 알기 싫다가 추위와 함께 좀 줄어들 예정입니다. 지금 몇 주치에 앞으로 저 녹음 일정은 다 짜놨단 말이에요. 우리가 네. 짜고 있단 말이에요. 설날이 이번에 좀 늦습니다. 2월 중순이에요. 그때까지 그 알실이 계속 해야 되겠죠. 설날이 되면 기살기 놀이도 해야 되겠죠. 근데 그 다음에는 부정기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매주 그것은 알기 싫다가 업데이트되는 지난 14년간의 패턴이 끝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됐고, 근데 제가 거기에 울고불고 하진 않고, 대단한 일은 아니고, 패턴이 좀 달라질 뿐이고, 저희들은 비슷한 방송을 이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방송으로, 뉴스 바이 데일라이트가 확대 편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건 저희의 입장에서는 대단한 일이죠. 저희는 많은 게 변화하지만, 여러분은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관심을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 우리 방 안의 코끼리죠. 팟빵 플랫폼을 사용하는 일이, 점점 힘든데 이게 눈치를 안 주고 싶지만 팟빵을 절대 생각하지 마. 네, 팟빵을 쓰시는 분들이 너무 힘들어요. 일단은 유튜브와 구글 팟캐스트와 아이튠즈는 빠르게 아무 문제 없이 업데이트가 잘 되고 있으니까 애플 팟캐스트도요. 네, 그걸 잘 써주시면 좋겠고 이것도 향후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을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팥은 늘 수급이 어렵네요. 요식업계도 팥 수급하는 거 되게 어렵거든요. 전에 힘들잖아요. 농축산인이 가르쳐준 게 있죠. 팥은 손이 많이 간다. 하나 네. 일나 가서. 그것은 하기 싫다는 촬영할 때 쓴 그 원료 그대로 평산네이처 진경옥 내 손에 딱 맞는 수제 베이스 기타 W 베이스 유능한 청소 제주꾼 반려세제 깨끗한 생각 용산에서 실내를 담당하고 있는 컴스테이션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다른 제품과 원료를 비교해보세요. 다른 제품과 다려낸 방식을 비교해보세요. 진짜가 만든 진짜. 고전의 재발견. 진경옥. 평산네이처. 무엇을 모르는지 모르겠다면
컴스테이션에 문의해 주십시오. 데스크탑에 한해서.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요즘엔 하루하루가 재밌어. 악기를 시작해서 그런가? 야, 벌써 1년이 됐네. 음악이란 게 들을 때 좋잖아? 근데 직접 할 땐 더 좋더라. 이제 진짜 내 연주를 시작하고 싶어. 내 몸에 꼭 맞춘 베이스로 말이야. 삶이 풍요로워지는 순간, 이 세상 단 하나, W 베이스. 개발자가 직접 생산하고 개발자가 직접 답하고 당신의 삶이 조금 더 깨끗해질 수 있게 진짜 청소를 하자. 반려세제 깨끗한 생각. 자, 설날 장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슬슬 바빠지겠습니다. 바쁩니다. 평산네이처 우선.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를 아우르는 우리 가족 활력 지킴이 평산네이처입니다. 설날이 벌써 한 달 정도 남았어요. 미리 한 달 남았네요. 그러네요. 네, 정말 살펴볼 때가 되었습니다. 미리 정하시는 게 좋죠. 설날 이벤트의 첫 타자가 평산네이처가 되었습니다. 네. 첫 번째로 진경옥, 침향환, 소년보감까지 전 상품을 최대 20% 할인 혜택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선물로도 나까지도 쓸 수 있게 넉넉하게 4+1 행사를 진행을 합니다. 네, 집안에 어르신 4명을 챙긴 다음에 늙어가고 있는 나를 챙기시면 되겠습니다. 네, 세 번째로 이 얘기는 왜 안 나오나 하시겠지요. 보자기. 네, 보자기 또 있습니다. 네. 눈으로 봐야만 알 수 있는 고퀄리티의 보자기 포장 이번에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네. 풀기 싫어서 이제 칼로 배를 갈라가지고 아래로 꺼내셨다는 분의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그 보자기 의외로 유용해요. 그래, 왜 어디 쓰세요? 집에서 이렇게 네. 옷 걸어놨는데 옷 어깨에 먼지가 되게 앉잖아요. 그쵸. 그때 아. 딱 덮어놓으면 되게 괜찮더라고요. 상상 못한 용도긴 하네요. 아니 그 되게 예쁘잖아요. 네, 그래서 괜찮더라고요. 미간을 네. 회치지 않는다. 네네네. 난 마- 보도 신문지를 덮어놨었거든. 마지막으로 우리 할머니가 애들 오기 전에 점심 차려놓고 덮어놓은 네. 이 텐트 있잖아요. 밥 텐트. 진분홍 텐트, 네. 철쭉 텐트. 네. 그걸 제가 마지막으로 본 게 한 38년 전인데 진짜 유용해요. 그런 데 써보세요. 쓸 수 있다고? 네. 하긴 그건 그래요. 네. 뭐 예를 들면 뭐 까만 정장 이런 거 잘 안 입는데 그쵸. 그런 거 위에 뭔가 덮어놓고 싶거든. 그럼요. 그렇습니다. 이 설날 행사는 여기까지고요. 설날 네. 이후에 있을 것에 대해서도 예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설날 이후에 정식으로 판매 예정인 진경옥의 업그레이드 버전이 있습니다. 네. 네, 리뉴얼 버전인 진경옥 시그니처 진이 나와요. 네. 진경옥이라는 이름을 계속 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신제품이 나옵니다. 홍삼과 구기자 등으로 원료를 업그레이드 하고요. 패키징도 더 고급스럽게 변경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더 좋아진다는 것은 가격이 오른다는 걸 동반하겠죠. 그러니까 말이요. 뭔가 이상하게 욕심을 내시고 리스크를 안고 가시네요. 되게 비싼 재료들을 쓰시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가격이 올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경옥 시그니처 진을 정식 발매한 다음에 이벤트를 해도 만나기 힘든 가격으로 얼리버드 행사를 진행하려고 저희는 합니다. 이런 거 없이는 그냥 못 통과시킵니다. 그렇습니다. 트롤링이죠, 일종. 행사를 내놔. 네. 시그니처 진으로 업그레이드 옵션을 선택을 하시면은 2만 원 추가하셨을 때 지금 진경옥 시그니처 진으로 미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진경옥 옵션에 한 개를 사셔도 2만 원 추가, 네 개를 사셔도 2만 원 추가입니다. 그리고 무조건 많이 사셔도 추가하시는 게 이득이겠죠. 네. 그리고 2만 원을 추가하시면은 5개의 진경옥 시그니처 진을 밟게 되시는 거죠. 4+1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건강식품 덕후 평산네이처가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아주 자신있게 준비해온 역작이 될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산네이처 제품을 꾸준히 믿고 즐기셨던 분들은 시그니처 진으로 구매해보시는 걸 강력히 권장드리겠습니다. 강력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석에 평산 사장님께서 침향환과 소년보감이 너무 많이 팔려가지고 놀라셨대요. 작년 가을에 제가 칭찬 좀 받았죠. 그렇습니다. 설날에도 한번 시도해보시면 좋은 평가를 받으실 것이다. 미리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식 투자를 왜 하십니까? 그 돈 뭐 계속 죽을 때까지 박아 놓으시려고요? 가끔 현금화 시키셔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제죠? 설날하고 추석이죠. 돈 필요할 때. 선물 사셔야 될 거 아닙니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은 여전히 진경옥 되겠습니다. 평산네이처 액세스몰에서 만나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다가 한번 댓글을 좀 남겨보시겠습니까? 남겨봐 주시겠습니까? 유튜브에 저희들 마켓의 상품을 링크해 놓는 건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그건 모든 업계가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완전히 하나의 상품만 광고를 한다거나 네. 뭐 그때만 딱 그 기획 상품 이런 걸 내놓는 게 아닌 이상 효과는 거의 없는 것 같고 그러면 저희가 어디에 있어야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액세스몰의 상품들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저희들은 뭐 스마트 스토어 진출을 포함한 아주 다양한 옵션들을 열어놓고 지금 고민하고 있거든요. 댓글 좀 남겨봐 주세요. 액세스몰을 쉽게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말입니다. 경험상 어떠셨는지. 네. 진하게 우려낸 농축 칼럼. 매우 오랜만에 네. 당분간 마지막 농축 칼럼 시간입니다. 물론 뭐 뉴스 바이 데일라이트에서도 자주 만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야구 팬이 아니더라도 한국 사람들은 창원 NC파크를 가보는 게 좋습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네. 맞아요. 우리나라의 스타벅스 중에 가장 뷰가 좋은 스타벅스가 NC파크 스타벅스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 그 야구를 가서 보고 네. 예, 시원하게 지고 그리고 창원에서 어디서 술 먹으면 좋나 하고 뒤져봤더니 상남동이라는 동네가 있었습니다. 술을 먹기 위해 지는 건가요? 네. 아니죠, 이기면 좋다고 또 유니폼 안 벗고 또 시내에 가서 결론은 정해져 있구나. 사람들 조롱해 주거든요. 네. 유니폼 존재 자체만으로도. 상남동에 갔더니 맛있는 게 많았고 즐거웠는데 문제는 그때 쓰레기를 담당하는 업체가 파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온 상남동 거리에 쓰레기가 와장창 쌓여 있더랬습니다. 평소에 그렇게 쾌적하진 않은데 상남동이. 예. 맞아요. 사람들 예. 젊은이들 토하고 뭐 예.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공공기관이 쓰레기를 움직이는 데 있어서 성실하지 않고 돈을 많이 쓰지 않으면 그 미래가 유럽입니다. 프랑스에서 봤죠. 라따뚜이들이 수억 마리가 파리 시내를 주배하는 거의 바리케이트를 세워놨더만요. 쓰레기 쥐로? 봉투로. 쥐로도 또 그럴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장면이 라따뚜이에도 나오죠. 예. 그러니까요. 쥐 매우 많아집니다. 쥐 가격. 뉴욕 전철 타면 아주 확실히 느낄 수 있죠.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근데 계속해서 2024년까지 5년까지 보여준 정부와 지방정부의 태도라면 우리는 쓰레기를 모르는 척하고 있다가 네. 결국 쥐와 함께 살게 될 거다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쓰레기 얘기입니다. 이번 주는. 쓰레기가 1년에 저도 이제 서울 시민 아닙니까? 예. 네. 130만 톤쯤? 그럼 저는 항상 이제 그 10톤 트럭으로 계산을 좀 해보거든요. 그 어마어마한 거죠. 인구 지금 1000만이 안 되니까. 네. 예. 근데 지금 이제 폐기물을 버리는 방법은 3가지가 있어요. 소각. 근데 소각해서도 얼른 결국은 그 재를 묻어야 되는 거고, 직매립, 아니면 쓰레기 봉투째 묻어버리는 거하고, 그리고 이제 재활용 등의 방법이 있죠. 근데 2026년 1월 들어서서 이 수도권 생활 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됐습니다. 네. 그럼 그동안은 이제 쓰레기 봉투에 담겨져 있던 쓰레기가 어디로 갔냐면 인천 서구.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맨날 그 알실에서 네. 항상 인천의 큰 이슈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우리가 김포하고 붙어가지고 김포는 김포대로 피해가 보고 인천은 인천대로인데 언제까지 이럴 거냐. 공약이 이러면서 매번 나오고. 제 기억이 맞다면 송영길 시장 시절에 네. 서울버스 광고 스팟을 사가지고 쓰레기 가져가라는 광고를 네, 맞아요. 예. 그게 대구에 있던 저에게까지도 퍼졌더랬죠. 그 소식이. 사실 좀 약속을 계속 어긴 거죠. 이게 1992년부터 2016년까지만 하겠다라고 했는데 계속 지글지글 이어지면서 결국에는 올해 이제 수도권은 직매립이 금지가 됐고 2030년에는 전국적으로 이제 금지가 될 겁니다. 그냥 묻어버리기는 끝입니다. 네, 이제 소각을 한 상태에서 소각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성상도 변하고 가벼워지기도 하고 네.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또 소각을 하게 되면은 워낙 요즘에는 그 기술이 좋아져서 열을 회수해서 뭐 지역 난방으로도 쓸 수 있고요. 뭐 열병합 발전소 같은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사례 사실 10년 전, 20년 네. 전부터 얘기를 많이 했는데
본격적으로 얘기를 했던 거는 이제 팬데믹 때 쓰레기가 좀 많이 넘쳐나면서 일회용품 엄청 많이 쓰기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소개되고 계기는 몇 번 있었는데 쓰레기는 뭐랄까 정치와 시사에서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안 보이면 없는 줄 아는. 그리고 참 시사 프로그램 그 PD님한테도 여쭤봤는데 이 쓰레기의 성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걸 그러니까 시청자들이 빨리 채널이 돌아간대요. 아무래도 예를 들어 거부감이 드니까. 음식물 쓰레기 그런 네. 현장들 보는 거는 저도 괴롭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죠. 근데 서울에 의외로 소각장이 4곳이나 있어요. 공공 소각장입니다. 있습니다. 예, 양천에 이제 저도 뭐 CBS 갈 때 항상 이게 보면 아, 저기구나라고 보이는 데랑 노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중랑구의 쓰레기는 노원에서 태우고 있고요. 노원이 은근히 숲이 많아요. 네, 그리고 강남에도 있습니다. 강남에 있습니다. 예, 강남에 일원동 쪽에 있어요. 그게 네. 일단 설명드릴 그러니까 거고. 예전에 일원동이 산과 상추밖에 없던 네, 시절부터 상추. 그냥 밀고 들어간 거죠. 네. 그리고 마포에도 있습니다. 지금 마포는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워낙 봤어요. 이제 지역 갈등의 중요한 그 요축이기 때문에. 네, 그 소각장을 유튜브 역사상 가장 많이 보여드린 게 저희 회사입니다. 네. 네. 그냥 저희 XSFM 키면 보입니다. 네, 아무 영상 트시면. 산타 할아버지가 안 들어가더라고요. 네. 예, 기존 시설이 이제 굉장히 노후화됐고 또 이게 능력치가 되게 떨어지는 거예요. 능력치가 떨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미세먼지도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그것 때문에 하다가 서울시에서 살짝 몰래 마포구 주민들 열받을만 해요. 맞아요. 거의 이렇게 어떤 공론화 과정도 없이 야 맞아요. 원래 소각장이 있으니까 그냥 거기도 조금 더 늘리면 안 돼? 먼저 이런 식으로 가버리게 된 그렇죠. 거죠. 그래서 총선에서도 이슈였고.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항상 이게 이슈였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당시에 오세훈 시장 서울시의 행정 처리의 가장 큰 문제는 민주적 절차를 일부러 무시했다는 겁니다. 네. 소각장이 늘어나는 게 문제라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약간 여론에 마포 사람들 뭐 굉장히 그 나쁜 이기정의 것만 주냐. 님비 이런 것처럼 이렇게 몰아갔던 면이 있고요. 그러니까요. 그거 네. 님비로 오해하는 거는 진짜 저 맥락을 완전히 네, 무시해버렸던 완전 거고. 무시당한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방송에서 아마 몇 번 말씀드렸을 텐데 서울은 모든 자치구가 다 공공소각장을 가지고 있는 게 가장 이상적인데 네. 거기로 가자면 한 번에 해야지 네. 왜 마포에 몰래 넣냐는 거죠. 많은 혐오시설 얘기가 그런 식으로 더 꼬여버리는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민간 소각 시설도 있습니다. 이거는 1일 처분 능력이 한 100톤 미만 정도? 그러니까 좀 작은 거죠. 그래서 이거는 주로가 아니라 지자체장이 허가를 내줘요. 그러니까 환경부 관여가 그렇게 크지 않고 중앙정부 관여가 크지 않다 보니까 주로 이제 지역으로 많이 내려갑니다. 근데 이렇게 땅이 비싼 수도권 중에서 서울 그리고 경기도의 소위 말하는 노른자이 여기에 있는 민간 소각 시설이 들어올 수 없다라는 거는 예, 기본적으로 배경을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법적으로 못 들어오게 돼 있어요? 법적이라기보단 그 부지값을 감당을 못해서. 예, 그 네. 쓰레기 태워봤자 이거 땅값보다는 너무 비싸기 때문에 해서 주로 예, 네. 지역 왜냐하면 아무 생각 없이 송파구의 지도를 이쪽 끝부터 저쪽 끝까지 자세히 들여다보죠. 그 근처에 그 안에 소각장이 들어와서 동네 난리가 나지 않을 곳이 없어요. 네. 예. 그 올림픽 공원 완전 한복판을 빼면 그쵸. 없어요. 사람이 절대 안 살 곳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금 새해가 됐고 그래서 서울에서 이 발생한 쓰레기들이 민간 소각 시설을 찾고 이건 결국은 농촌을 찾아 들어가게 되면서 이제 예,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민간 소각 시설을 찾아 헤매면 네. 우리 동네 밖에서 찾아야 될 테니까. 네네네. 동네 바깥에다가 이것 좀 얼마 주고 맡아주시오. 그것은 예전에 한국인들은 모르고 있는 한국 쓰레기의 행방. 네. 필리핀에 수출하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뱃삭을 내고도 수출할 만큼 됐다는 거예요. 그 정도의 산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언젠가부터 안 받아주기 시작했잖아요. 보통 팬데믹 때였죠. 그 이후에 그럼 어떻게 하지 하다가 필리핀한테 보내던 거랑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돈을 줄 테니까 쓰레기를 받아줘. 예, 쓰레기는 크게 두 가지거든요. 이게 생활 폐기물, 네. 주로 이제 제가 버리는 것, 그리고 사업장에서 나오는 사업장 쓰레기 혹은 이제 산업 폐기물인데 특히 생활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그 발생지 처리 원칙이 있어요. 야, 니네 서울에서 나왔으면 서울 알아서 해. 근데 이번에 이게 민간 소각시설, 즉 지방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서 이 원칙 자체가 무너지게 됐고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뭐냐면 멀면은 너무 비싸지잖아요. 그러니까 50km의 반경이니까 찾아보면 충북, 충남, 경기도 완전 외곽 그리고 강원도 일부입니다. 그래서 잠깐 보여드리면 강동구 같은 경우에는 천안하고 세종으로 옮기고요. 예, 강남구가 이번에 좀 얘기를 할 건데 강남구는 청주.
그렇습니다. 청주. 예, 그리고 마포구는 자체적으로 공공소각장을 갖고는 있지만 이 공공소각장을 1년에 한 40일에서 2달 정도 대정비를 해야 됩니다. 쉬는 날이 있군요. 예, 그 정도 정돈을 할 때 원래 서울에서는 좀 서로 돌렸어요. 강남구가 만약 대정비 기간에는 노원구가 좀 받아주고 이러는데 지금 수도권이 다 안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예, 그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청주로 가게 되고 마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디로 가냐면 원주로 갑니다. 예. 경기 지역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고양시 같은 데도 굉장히 큰 데잖아요. 이런 데는 제 고향으로 갑니다. 충북 음성군. 심지어 본적지도 똑같아요. 맹동면. 그래서 고향에 있는 게 네. 음성으로 가요? 네, 음성까지로 갑니다. 그러니까 주로 지금 충북, 충남, 특히 충북 지역에 많이 집중되기 때문에 이 지역에 엄청난 스트레스가 올라오고 제가 이 문제에 관심 갖는 거는 저는 오랫동안 이제 고향 동네를 보다 보니까 네. 뭐 눈만 떴다 하면 들어오는 게 이 민간 소각 시설이거든요. 그 사업장 폐기물 전문 시설이기도 하고. 그래요? 예, 그래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이 문제를 좀 오랫동안 들여다보고는 있었어요. 이거를 경향에서 일면에 냈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중요한 문제죠. 네, 네. 그래서 혹시 여기는 이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그 약간 뜬금없다 솔직히 전 생각했어요. 네. 저도 이제 서울 사람이 다 되는지 관심이 없어서인지. 그 경향이 그런 거 잘 해요. 네. 네네네. 예. 근데 그만큼 중요한 문제다. 근데 여기서 좀 이상했던 게 네. 강남의 쓰레기가 생활 쓰레기가 청주로 가는데 청주는 팽창하는 도시잖아요. 제 고향 충주는 조금 찌그러지고 있지만 그리고 이제 네. 원래대로 예전에 지역 구분이었다면 아마 청주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청원에 보내는 네. 것이었겠지만 지금은 청주청원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청주시로 보내는 게 됐습니다. 따지고 보면은 그 청원, 즉 청주시 내에서도 이 청원군 북이면 그러니까 농촌으로 간다라고 딱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청주시의 복판에 사는 시민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그죠? 예. 그 레토릭을 잘 정비해야죠. 80만 인구가 사는 대도시 청주로 간다기보다는 그 청주에 얼마 전에 편입된 농촌으로 간 거죠. 네. 네. 그리고 이 북이면의 경우에는 이미 청주시랑 통합되기 이전부터 1999년에 폐기물이 무려 3곳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래요? 예, 그리고 북이면에 항상 굉장히 큰 문제가 암 환자들 문제였습니다. 한 2021년, 그러니까 2019년부터 2021년 약 10년 사이에 60명의 암 환자가 발생을 했거든요. 폐암 환자가. 예, 근데 그 좁은 지역에서 이러면 다 사실 친인척 관계, 지인 관계, 동창 다 그렇죠. 얽히면 이건 굉장히 금방 소문이 납니다. 그리고 최근에 아예 5년 사이에 요 아주 한정된 마을, 그러니까 19가구가 있는데 그 중에서 10명의 암 환자가 19가구에 발생을. 10명이요? 그러니까 이 문제 때문에 다들 심지어 또 폐암 이런 쪽이 또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많이 지목을 했었고.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두 가지란 말이에요. 소각시설은 기술이 너무 빠르게 발전하고 네. 있는 산업이기도 해서 요즘은 막 그 낮은 열로 뭐 저 빠르게 태워버리고 뭐 재 덜 남기고 뭐 이런 기술도 있다면서요. 네. 그리고 그 방사성 물질 막 이런 거 나오는 것도 잡아주고 하는 것도 있대요. 근데 너무 옛날 기술의 소각장을 계속 팽팽 돌렸을 때 나오는 문제, 그리고 원래 받아들일 수 있는 용량보다 많은 용량의 네. 쓰레기를 때려 넣었을 때 더 많은 나쁜 물질들이 나와서 동네 주민들을 덮치는 문제. 그래서 환경부가 2019년에 이 소각장과 주민 집담암 발병 이 문제를 이제 역학조사, 건강 영향 조사를 했고 충북대 의대가 관여를 하긴 했었는데 우리 지금 보고 있는데 네. 이상한 결론을 냈나 보군요. 시원찮은. 그리고 너무 짧게 조사했다라는 게 불만이었고 그리고 대충 했네요. 예, 2년. 주민 특히 그 당시에 전북 익산의 장전마을 사건이 되게 컸었잖아요. 장전마을에 이 네. 비료 공장, 그러니까 담배박을 태우는 비료 공장 때문에 그 지역의 주민들이 암 환자들이 너무 많아서 이 문제는 정말 인정이 됐거든요. 이런 면에서 주민들은 불신을 할 수밖에 없었고 특히 그런 얘기들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공공소각시설이면은 이거는 좀 관리를 해도 될 것 같은데 민간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어때요? 예, 많이 태우면 많이 태울수록 이득을 돈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청주의 어떤 시민단체들 그리고 이제 시민들 특히 이제 환경운동 연합이 되게 열심히 대응을 하고 있는데 막 비난을 하기 시작한 거죠. 왜 서울 쓰레기 그 중에서도 레토릭이 잘 만들어서 왜 강남 쓰레기가 제일 잘 사는 네, 곳. 왜 강남 쓰레기가 우리한테 오냐? 니그들이 알아서 해라. 그리고 지금 이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영환 충북도지사 지금 전국 도지사 중에서 가장 인기가 없더라고요. TMI지만. 출마 안 할 겁니다. 제가 보기에. 네. 그리고 이 이범석 청주시장까지 싸잡아서
비난하기 딱 좋습니다, 지금. 왜 못 막았냐? 네, 그래서 부랴부랴 지금 이제 그런 거죠. 못 들어오겠다가는 못 하는 거. 이거는 어쨌든 민간 소각시설이 들어와 있고 지자체가 어떤 그 정식 계약을 맺은 거니까 뭐 행정 처분 있잖아요. 진짜 감시 잘해가지고 이제 잡아내는 식으로 할 거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튜브에 저 충북도지사하고 청주시장 나오는 데마다 배댓은 저 충주맨 도지사 출마하라고 네네네네. 바뀌었죠. 네. 예, 충주도 할 말 없어요. 이따가 충주도 씹겠습니다. 예. 그래서 뭐 태우고 난 뒤에 이제 쓰레기는 이제 계약에 따라 좀 다른데 태워서 거기서 이제 처리를 해주는 비용까지 이렇게 나가는 거겠죠. 근데 저는 이게 이제 언론에서 많이 다뤘는데 저의 관심 영역이잖아요. 농촌 마을 쓰레기 네. 어디로 갈까? 오랫동안 보통 태우죠. 그냥. 네, 많이 태우죠. 우리 네, 그저 저도 많이 봤죠. 예, 청정지대에 아침에 이제 다육신을 이렇게 마시면서 이렇게 굿모닝 시꺼먼 연기가 이렇게. 그냥 생활 쓰레기를 태우나요? 그렇죠. 그냥 플라스틱이고 뭐고 상관없어요. 네, 페트병 다 모아가지고. 쓰레기통에다 쓰레기를 다 태워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도시에서 생활하는 것처럼 그 종량제 봉투를 사와서 그걸 네. 내놓으면 가져가고 그런 생각이 아닌가 그럴 봐요. 수가 없죠. 드럼통 같은 거 안에 넣어놓고 드럼통에다 태우고. 네. 드럼통? 네. 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쓰레기라는 말 대신 이제 폐기물. 상대 조직원이라고 집어넣어도 전혀 무리가 없는 태우고 네. 네, 드럼통에 넣고 네. 네. 이게 농촌 쓰레기 문제가 또 도시의 쓰레기 문제하고 또 되게 달라요. 왜냐하면 일단은 배출되는 것들이 너무 다양해요. 비닐 비닐 아주 많이 쓰죠. 그리고 유인줄. 농업 폐기물. 예, 유인줄 문제, 그리고 농업 폐기물 뭐 고추대부터 깻단까지 그리고 농약병이 굉장히 큰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 왜 뭐 도시에서 이렇게 튀김 해먹고 기름을 따로 모으는 이유가 있잖아. 이건 하수구에 그쵸. 굉장히 치명적이다. 그래서 원래 농약병도 따로 모아야 되는데 이게 면사무소 가서 그 병을 버리거나 아니면 농약 원액을 부어야 되는데 그거를 이렇게 고령의 어르신들이 하기가 어려우신 거죠. 처리법 다 외우고 네. 있기도 힘들고. 그 농촌 쓰레기 문제가 주목을 받았던 이유가 이제 산불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활 쓰레기를 네. 어떤 식으로 태우냐면 왜 우리 하수구의 그 콘크리트 그 구조물을 뭐라 그러죠? 동그란 거? 맨홀 같은 거요? 맨홀 말고 하수조 같은 거 있잖아요. 하수조, 네. 예, 그게 좀 하나씩 남아요. 그럼 그거를 아예 논두에다가 박아놓고 거기다가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럼 도랑 타고서는 그냥 그 재 다 흘러가게 하고. 그게 이제 예. 예전에는 그 대단히 많은 쓰레기를 그런 식으로 처리하진 않았지만 옛날 집에는 도시에도 아궁이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가끔 뭐 빨리 없어지길 바라는 어떤 것들을 거기에 넣어놓기도 하고 일기라든가? 그랬는데 이제 그렇죠. X 사진 뭐 이런 거. 근데 그 아궁이가 7, 80년대에 집을 지으면서 그 아궁이의 DNA가 살아남아서 옛날 도시의 집들 보면 집 대문 앞에 예. 아궁이 놓는 거하고 비슷하게 생긴 콘크리트 구조물이 있었어요. 옥의 쓰레기통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저는 맨날 볼 때마다 생각했거든요. 이거 뭐 도둑들이 담 넘어가라고 있는 발판인가. 근데 알고 보면 거기에 쓰레기를 그냥 던진 거죠. 네, 그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농촌이 또 이렇게 슈퍼들이 뭘까 하니까 요즘에 이제 출향한 자손들이 엄마 뭐 할 때 쿠팡 같은 거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스티로폴 쓰레기가 되게 큰 스트레스예요. 그리고 모종 신고 나무 이런 포트 같은 거는 사실 태우면 정말 안 되는데 그쵸. 태우기도 하고 처리도 어렵고 그날 운전할 수 있으면 트렁크에 실어가지고 면사무소나 읍사무소 같은 데다 버릴 수 있었는데 고령자들은 그게 쉽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농촌의 스트레스를 좀 따져보면 굉장히 큰 스트레스 중에 하나가 우리 마을의 쓰레기 처리하는 문제. 그런데 심지어 도시의 쓰레기는 농촌으로 너무 손쉽게 들어와 버리는 거죠. 우리 쓰레기 처리하기도 꽤 곤란한 상황인데 네네. 그러면은 쓰레기는 그 사회의 어떤 도농 간의 갈등 그리고 농농 간의 갈등을 드러내는 불평등을 드러내는 중요한 지표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민간 소각장이라면 이것도 사업체잖아요. 그래서 업체는 돈을 벌 거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주민은 피해를 직간접적으로 입는 거고 그리고 제가 이번에 이거 태워가지고 나오는 어떤 기술적으로 뭔가 되게 잘 수습하고 이러면은 뭐 이제 괜찮겠지. 그리고 요즘은 이렇게 드론을 띄워가지고 체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신 기술들은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미세먼지도 거의 많이 배출 안 되고. 맞아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트럭 스트레스는 가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아. 그 덤프 트럭이 그냥 마을로 네. 하루에 수백 대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기도 하고. 그렇죠. 경험도 예. 많이 다니는. 그렇죠.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라도 주민들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반역이라는 반역협력 반역경력. 내란 지원금 같은 거예요? 은사형 구형이죠. 반역 아닙니까? 반입 협력. 네, 반입 협력금. 네. 이게 2024년부터 12월 시작됐어요. 이게 이제 불만들이 많다 보니까 네. 쓰레기가 이동이 되면 그 지역에 협력금을 내야 돼요. 그러면 이거는 거기 이제 주민들의 어떤 뭐 재활용 센터를 설치한다던가 아니면 주민들이 원하는 주민 지원에 써야 되는데 이를테면 강남이 청원구에. 네. 그런데 청주에. 네. 여기에 약간이 아니라 큰 구멍이 있어요. 이거는 공공시설에서 처리하는 규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강남구가 만약에 청주의 공공 소각장으로 옮기면 해줄 수 있는데 근데 사설에 하면 예, 우리 그거 그 기준이 없어요. 아, 규정 없어요. 네, 그러면?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B2B처럼 그냥 사용 요금만 내면 되는. 네. 그러니까 이게 제도의 불비함인 거죠. 그러네요. 네. 네, 제도가 헐렁하네요. 네, 그래서 돈도 안 주고 쓰레기만 오고 막 덤프 트럭 왔다 갔다 하고 사장님만 네. 돈 벌고. 근데 네. 실제로 가는 거는 이제 민간으로 다 가는 거니까 그렇죠. 잡아낼 수 있는 게 사실상 없는 거네요. 예. 그래서 2019년에 아까 잠깐 얘기 나온 그 필리핀 쓰레기 수출 사건, 우리 중국에 쓰레기 수출 꽤 했어요. 거기는 네. 이제 폐플라스틱 이렇게 재생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필리핀께 갔었죠. 갔었는데 원래 플라스틱만 보내기로 했는데 컨테이너 까보니까 뭐 5만 개 다 나오는 거예요. 기저귀부터 그래서 이게 특히 이제 민다나오 섬으로 갔는데 네. 외교의 문제로까지 비화가 돼서 맞아요. 그래서 원희룡이 당시 제주지사여서 네. 사과했었죠. 예, 그래서 네. 이걸 다시 실어 오는데 드는 비용부터 필리핀도 물론 좀 업체가 책임이 있어서 돈을 냈다고는 하지만 그거는 사실 우리 돈이잖아요. 네. 예. 그러면은 뭐 잡아가게 되면은 그냥 뭐 며칠 몇 년 한 살다 말지 뭐 이런 식으로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쓰레기가 전 세계로 이제 돌고 도는데 한국도 가해 국가죠. 예. 그러니까 오랫동안 가해 국가였다가 네. 이젠 그것마저 어려우니까 네. 이제 지역을 괴롭히기 시작한 거죠. 쓰레기는 어떻게 돈이 될까? 아까 생활 폐기물 그리고 산업 폐기물 이렇게 나눈다고 하는데 그나마 생활 폐기물은 발생지 원칙이 있으니까 지역의 갈등 결정 나쁘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인천하고 네. 서울하고 경기도하고 박 터지게 싸워야죠. 그리고 책임 소재를 정할 수 네. 있으니까 이 싸움이 나는 네, 거죠. 그런데 산업 폐기물은 그렇지 않아요. 전국 어디든 이동을 해도 됩니다. 그러면 이게 특이하네. 예. 이게 되게 안정적인 사업 중에 하나예요. 사업장에서는 늘 대량의 쓰레기가 나오잖아요. 그 이거를 받고 그거를 처리하면서 무조건 다 돈이 되는 사업인데 이게 어딜 들어가나 봤더니 주로 경북과 충북에 많아요. 경북 어마어마하게 많죠. 예, 산업 쓰레기 매립장이요. 예, 경북도 배후에 어떤 그 공단들을 많이 갖고 있고 네. 충북은 수도권을 갖고 있다 보니까 또 충북의 산업단지에 많이 입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전에 봤더니 그 예천군이었나? 그러니까 경북 어디였어요. 네. 건설 폐기물 뭐 현장 취재 같은 걸 봤는데 어마어마해요. 진짜 포스트 아포칼립스 물이에요. 예, 산보다 높게 해서 그러니까 건설 쓰레기산. 폐기물은 그냥 부서진 건물처럼 생겼잖아요. 네. 그게 와장창. 예. 근데 여기에도 또 우리 그 알실의 가장 오랜 출연자 아닙니까? 엄행부. 네. 이게 지역의 어떤 산업단지나 이런 한국의 영국. 어맹부. 네. 폐기물을 처리를 할 때 기존의 어떤 승인 절차가 한 2년에서 4년 왜냐면 주민 간 협의도 필요하고 그리고 이게 부처별 기관별 이렇게 다 나눠져 있었던 건데 이거 규제를 혁파했구나. 규제를 확실히 혁파했어요. 그래서 아유 정말. 아주 올인원으로? 반년 만에 그냥 예. 그리고 이게 이제 유치 업종을 원래는 뭐 예를 들어 재생 업체로 들어갈게요. 뭐 예를 들어서 뭘 생산하는 업체로 들어갈게요라고 했는데 이 업종을 바꾸는 거를 손쉽게 할 수 있게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네가 땅만 안 넓히면 그냥 그 안에서 뭘 하든 그렇게 크게 상관없다. 그래서 이 기반 시설 영향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에 이 유치의 업종을 변경을 해볼 수 있게끔 그래서 이 심의 부담을 상당히 많이 줄여놨습니다. 그러면 막 논밭을 산 다음에 네. 소각장을 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찍으면 되는 거야. 저기 싸다. 그리고 계산해보죠. 서울에서 실어오는데 괜찮네. 특히 경기도 평택이나 이런 데랑 충북은 완전히 붙어있거든요. 그렇죠. 예, 저희 고향은. 그러니까 되게 가까운 거예요. 저랑 우리 집에서 마포에서 중랑구 가는 정도니까. 그럼 그럼 경북을 네. 비산먼지 밭으로 만드는 건 네. 어렵지 않은 거예요. 아, 그럼 그럼요. 주민들이 뭐 얼마나 사는지 뭐 이런 건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리고 주로 주민들이 고령화되고 뭐 지역 소멸까지 얘기 나오니까 그냥 그 땅을 찝는 거죠. 그래서 이 각종 산업 폐기물 처리 시설이 땅값이 싼 농촌하고 비수도권에 모이는데 2022년에 이 한국 환경공단 자료를 보게 되니까 산업 폐기물이 전체 폐기물에서
이 생활 폐기물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87.6%가 산업 폐기물. 그러면 저는 저를 비롯한 어떤 생활인들은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들은 많이 한다라는 거죠. 맞아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그 산업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전국을 떠돌 수 있는데 특정 지역에 집중된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이 대본을 쓰고 나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리뷰를 시켰더니 왜 호남에는 많지가 않으냐. 그러네요. 예, 호남은 평야지대고 네. 절대 농지가 많고 그리고 이제 배후 그 산단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거리상으로도 그리고, 네, 이득이 아니고. 고객에게 멀죠. 네. 그래서 예. 청취자분들 궁금하시면 의성군 단밀면 쓰레기산 한번 검색해보면 이거 진짜 전 세계적인 망신이어가지고 단밀면 쓰레기산. 예, 그때 의성군이 20만 톤 처리를 하느냐고 엄청 고생을 했죠. 그리고 제 고향입니다. 충주시에 드림파크 산단이라고 산단이 1산단, 2산단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 이번에 잠깐만 지금 사진을 네. 보고 있는데 연합뉴스가 저 지금 CNN도 들어온 나왔어요. 사진인가 본데 어머. 저거 해외에서도 썼나 보네요. 네. 방공호가 아니고 저게 다 쓰레기. 그래서 사실 빨리 좀 처리된 것도 있었어요. 외신에 네. 보도가 돼서. 네, 단밀면 같은 경우 굉장히 안쪽에 들어가 네. 있거든요. 저는 지금 충주는 제가 충주맨 다음으로 충주 많이 보고 있는데 충주시의 드림파크 산단이라고 해서 이제 이 산업단지들이 많이 입지를 하는데 굉장히 자랑스럽게 이번에 뭐 이렇게 보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1,750억 원 투자. 예,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리고 자세히 안 읽어봤더니 건설 폐기물 처리업 탄용 환경 개발 이게 충주시 소재하는 그러니까 그 어디서 발생하는 네. 그런 콘크리트든 뭐든 다 여기 갖다 이제 버리는 건데 우와 돈이 들어온다는 걸 좋아하는 거죠. 제목에는 폐기물 쓰레기 이런 얘기 전혀 없고 그렇죠. 그냥 두 개 업체 유치. 근데 첫 줄에는 건설 폐기물 처리업 등을 하는. 그래서 충주시 산업단지의 지금 지역 내 가장 큰 이슈 중에 이거고 여기에는 태형건설도 얽혀 있습니다. 우리 SBS의 네. 사주죠. 안 좋았잖아요. 건설 경기도 안 좋고 태형건설 자체도 되게 안 좋았는데 아주 날카로운 표제가 돋보입니다. 제기 발판 마련 충청권의 폐기물 투척. 이게 지금 워크아웃. 그쵸. 워크아웃 하면 돈이 핵심 동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니네 뭘로 돈 마련할 거 했더니 우리가 큰 쓰레기가 나오고 이거를 받아주는 충주에 가가지고 우리 자회사들이 많은 거예요. 건설사들이 이런 식으로 네. 폐기물 업체를 자회사로 많이 갖고 있죠. 자회사, 손회사. 걸어 나가서 쓰레기 투척하고. 여기서 버려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자본을 확보했다. 우리는 이제 워크아웃 자격이 있다.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근데 이 충청투데이 기자의 김동진 기자의 취재에 의하면 주문진에도 태형건설이 매립장을 하려고 했는데 강릉의 주민들은 이걸 때려서 내보냈다. 네, 미리 빨리 알아채셨어요. 네, 꺼지라. 그래가지고 반발을 엄청나게 해서 네. 강릉시가 여길 못 버티고 안 되겠다 나가라. 네네. 내보냈다. 근데 충주엔 들어왔다. 그러니까 그냥 산업단지가 별거 없어요. 그냥 크게 뭔가 건설을 하고 있고 그냥 저러고 있구나 해서 주민들도 몰랐는데 확 들어와 버리면 그게 산업 폐기물을 받아들이는 시설인 거고.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의 마포 소각장 그 확장에 대한 계획은 정치적인 움직임은 아예 없던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정치하는 곳이 많네요. 네. 예, 몰래 사람들 안 볼 때 집어넣으려고 하다가 들키면 빼고. 그리고 이게 충청북도도 그렇고 경상북도도 그렇고 높은 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야 가리기가 좋거든요. 호남은 평야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 그 지역의 큰 스트레스, 그러니까 산업단지를 받아들일 때 기대치들은 어떤 고용을 창출하고 뭐 이런 것들인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주로 뭐 이주노동자들이 이제 들어가서 특히 충북 음성군 같은 경우에는 안산 다음으로 이주노동자 비율이 제일 높거든요. 여기 이런 데도 이주노동자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쓰레기를 다 분류하고 내리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가장 이것도 3D니까요. 그렇죠. 어려운 일들을 해주는 거죠. 그렇다면 다시 서울시의 쓰레기 문제로 와서 발생지 처리 원칙을 어겼잖아요. 네. 그래 너도 어기냐 나도 어기냐 지금 다 같이 어기고 있는데 여기서 되게 궁금한 게 그거였어요. 서울의 쓰레기 처리 비용이 얼마일까? 그리고 민간으로 가게 되면 당연히 돈이 공공보다는 비싼데 그거를 너무 쿨하게 걱정하지 마세요. 강남 시민들한테 이게 Q&A처럼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계약을 잘해서 넘길 거다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하는데 그래서 여기서 그게 궁금했어요. 강남 자원 회수 시설. 문득 우리 강남에 없는 게 몇 가지가 있잖아요. 일단 강남에 뭐가 없죠?
우리 아파트가 없지 않습니까? 아, 그리고 내 집. 예, 내 집이 발전소가 없고. 없잖아요. 네, 발전소도 없고 그리고 민주당 의원이 없고요. 예. 그 축사도 없고 축사 없으니까 당연히 도축장도 없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소각장은 갖고 있더라. 근데 그 소각장이 언제 들어오게 되냐면 일원동 일대라 그랬죠. 일원동이니까 요게 지금 강남 자원 해수 시설의 개요, 소각 시설의 개요인데 네. 1994년에 그 당시 수서 그리고 일원동 일대를 생각을 해봐야 되죠. 지금은 삼성병원이 들어오고 뭔가 되게 수서역이 들어오고 커져나가는 거지만 그때는 이제 비닐하우스도 많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예, 그리고 구옥이라고 하죠. 구옥 주택들. 그러니까 언젠가는 개발되겠지 이러면서 했던 데니까 그때 좀 반대들이 있긴 있었지만 그래도 쓱 들어갔었고 그동안에 이제 강남 같은 경우에는 공공 소각시설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쓰레기 처리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가 굉장히 없었던. 그러네요. 여기 위치는 네. 저 삼성서울병원 앞에가 뭐가 있는 것 같아도 상당히 아무것도 네. 없고 등 뒤에 산이 있고 그런데 거기가 그 수서에 최초로 아파트 들어서고 이러던 옛날 동네거든요. 네네 맞아요. 거기 붙어 있네요. 그래서 뭐 그 당시에는 그랬었지만 지금은 그 강남이 아니다라는 거를 좀 먼저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민간 소각시설 위탁 비용은 이 수도권의 이제 직매립 비용이 톤당 13만 원이에요. 톤당 13만 원. 네, 근데 민간 업체는 당연히 톤당 19만 원, 훨씬 더 비싼 거죠. 그러니까 아이고. 6만 원이 더 높아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그 정도가 더 높아서 이번에 그래서 고양시의 쓰레기가 강원도 원주로 간다 그랬잖아요. 충북 음성 제 고향으로 온다 그랬잖아요. 음성군. 그러면은 작년에는 이 쓰레기 처리 비용이 100억의 예산을 책정했다라면 이번에는 150억을 책정했더라고요. 생각해 보면은 왜 쓰레기는 더 멀리 가고 그리고 그렇다라면 더 처리 비용이 올라가면 당연히 쓰레기 봉투 값에 반영이 돼야 되고 그런 거라도 최소한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그 지역민들한테 피해가 가게 되면 거기로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처리 비용에 더 많은 돈을 쓰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그게 궁금했어요. 쓰레기 봉투 값은 전국이 얼마일까? 다 다르긴 해요. 네, 다 다른데 우리도 이제 이사 가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그래서 막 쓰레기 봉투 그냥 그 다음 사람한테 선물 주거든요. 이거 쓰세요. 저는 갑니다. 그리고 저는 모든 개업식에 저 20리터 100장을 선물로 들고 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20리터를 네. 좀 많이 쓰다 보니까 모두가 좋아하는 스탠다드 선물이죠. 반전은 서울이 제일 싸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네. 저는 그걸 언제 느끼냐. 네. 이게 그 관광의 묘미 중에 하나거든요. 대한민국 관광에. 네. 이 동네 스봉 얼마지? 하고 보고 다니는 그러니까. 거. 서울이 무조건 싼 편이에요. 네. 이게. 그래서 가정에서 많이 쓰는 20리터 기준으로 보게 멀리 되면 내다버리는 네. 주제에 쌉니다. 군포가 되게 제일 비싸더라고요. 군포는 900원이고 900원? 예, 그리고 바로 그 옆에 과천은 440원. 와, 편차가 진짜 크네요. 커요. 네. 수원하고 부천은 같아요. 600원이고 제주도는 700원. 부산은 제각각인데 좀 영도가 비싸더라고요. 영도가 아무래도 뭐 좀 처리 비용이 많이 나오는지 몰라서 바다에 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네. 2배씩 차이가 나네요. 2배씩 차이가 납니다. 서울은 20리터에 490원이에요. 네네. 예. 그렇다면은 폐기물 소각장이 많이 집중되어 있는 충청북도의 청주, 그러니까 청원군하고 음성군은 이거보다 더 싸야 되잖아요. 50원을 해도 돼요. 예, 근데 청주 600원. 그리고 음성군, 제 고향은 640원. 그러니까 이건 확실히 정치가 네. 신경 안 쓰고 있다가 생기는 그럼요. 일인 것 같은 게 네. 기장 군민들은 전기요금 진짜 싸거든요. 네. 예. 그 외에 다른 혜택도 엄청나게 많이 돌려받고 그건 정치적인 그 이해관계를 따져줄 생각이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지역 정치와 중앙 정치가 여기는 원자력 발전소가 있으니까 바로 앞에 네. 그러면 쓰레기 소각장 주변의 주민들도 그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안 그러네요. 네. 근데 그냥 모르고 밀어넣은 상황이니까 네. 뭐 혜택을 주고 안 주고 따질 뭐 겨를도 없었을 거고. 아니 과천 시민은 서울랜드 자유이용권 싸단 말이야 더 원래 그렇게 하는 거요. 보면은 쓰레기 봉투 값이 싸다라는 거는 그동안 싸게 편하게 그렇죠. 버려왔다라는 뜻인 거고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는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매우 좋잖아요. 뭐 아파트 생활자도 많고 그리고 골목골목마다 이 거점 시설들 잘 돼 있고 아니 하다못해 그냥 구청에 갖다 버리기도 좋잖아요. 네. 그런데 이 농촌은 쓰레기 버리는 것도 힘들고 그런데 수도권에 쓰레기는 버려지고 있고 이것들을 우리가 이 좀 감각을 기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지역 차별의 가장 중요한 핵심 지표라는 것을. 예.
그리고 서울 시민들 내가 능력 있어서 서울 산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언제나 지역을 뜯어먹고 살고 있다라는 거를 쓰레기가 제일 잘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온 시내가 내 집인 것처럼 아무 짓이나 하는 진상 관광객처럼 굴라는 게 아니라 네. 가끔은 국토 전체가 내 방으로 보이는 순간이 있거든요. 어떤 네. 보도를 읽다 보면 야 쓰레기가 계속 이렇게 오고 가는 건 왠지 내 방이 지저분한 느낌이다. 뭔가 잘 정돈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가끔씩 소각장이 좋은 기술을 가진 유해한 것들을 많이 내뿜지 않는 소각장들이 늘어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네. 드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왠지 국토가 깨끗한 기분이 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허. 쓰레기 정의를 물어야 되는 그 이번 기회에 해야 되는 거고 특히 대도시 아파트 생활자는 쓰레기 처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감각할 수밖에 없고요. 맞아요. 아 근데 진짜 저도 딱 생각이 나는 게 저도 부모님 농촌에 계시잖아요. 그럼 그냥 분리수거 뭐 일반 쓰레기 뭐 태우는 거야. 태우면 네네. 싫지만 없어지기라도 하잖아요. 네.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게 제일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어려워요. 그래서 보통 개를 주는 이유도 사실 그런 게 있는 그렇죠. 거죠. 네. 개를 주거나 아니면은 저희 집은 그러니까 그 둔덕이 있는데 그 아까 산 있는데 그 안 보이게 매립을 한다 그러셨잖아요. 그것처럼 그 둔덕을 넘어서 이렇게 뿌려요. 그냥. 네. 그게 뭐 비료로 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쓰레기인 거예요. 그냥 네. 쓰레기인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보이는데 최대한 안 보이는데 그냥 둘라고 음식물 쓰레기는 네. 그냥 두면 썩으니까 그래도. 인간적인 방식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이제 두엄짜리라고 해서 해결이 네. 되지만 지금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시골개들이 건강하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오행개 나트륨을 너무 많이 먹어요. 네, 부어 있죠. 예, 그 뛰어다니니까 그나마 건강이 네. 뛰어다니지 못하는 애도 더 많죠. 그래서 아우, 네. 그러니까. 음식 쓰레기를 그래서 묻거나 땅에 네. 묻거나 아니면 흩어요. 네, 그러니까 맞아. 산에 가서 이렇게 뿌리는 게 곳곳에 네. 그냥 절대 한 곳에 이렇게 하잖아요. 샥 이렇게. 그럼 나무들이 얼마나 짜증날 거예요. 아, 또 짠 거 이러면서. 네, 근데 예. 본인 입장에서도 안 좋아요, 그거. 그건 냄새 안 나지 침출수, 않거든요. 침출수 생기고. 그죠. 네. 결국 침출수로 돌아와요, 자연에. 네. 그래서 기농 기촌인들 조사를 해보면 스트레스 중에 하나 이웃 간의 불화도 있지만 이 쓰레기 처리 특히 음식 쓰레기 처리 문제는 큰 네. 스트레스 진짜 경험 안 해보면은 작용입니다. 몰라요. 맞아요. 저는 이 카드 되면 열리는 그 철로 생긴 쓰레기 먹는 기계를 REF 카드가 써본 뭐죠? 지 몇 년 안 됐거든요. 네. 이렇게 편해서 되게 뭔가 미안해요. 네. 이게 모두가 누리는 기술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좀 도발적인 질문을, 그러니까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데 서울은 쓰레기 처리 비용이 오를 필요가 있습니다. 즉 쓰레기 봉투값은 그 현실화 시켜야 되고요. 그럼 여기서 그게 나오잖아요. 아니 그러면 저소득층들, 그러니까 중위소득 이하나 여러 분들은 어떡하냐, 이런 물가 오르지 않느냐.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그분들은 이제 다자녀 가정, 그다음에 국가 유공자들, 그리고 이제 그 뭐라 그러죠? 중위소득 이하의 가정들은 네. 쓰레기 봉투를 무상으로 받거든요. 그것도 지금도, 복지니까요. 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되게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이거 많은데 막 나한테 인천커를 줄 수도 없고 막 이러면서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쓰레기 처리가 이제 이전같이 이렇게 손쉽고 싸구려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한편으로는 제가 울산 지역을 이번에 좀 취재를 했어요. 울산. 어떻게 지인분께서 이 쓰레기 소각장, 그러니까 분류장에 이제 근무를 하고 계셔서 여쭤보니까 네. 울산 지역은 아주 대단한 대단지 공단이잖아요. 그러니까 공단 내에 소각장이든 이 처리장이 입지에 있으니까 주민들하고 거리가 되게 멀고. 그 저도 그게 예. 좋은 것 같더라고요. 네. 거대한 공단은 그냥 공단 중간에 부속 시설로 소각장을 놔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네, 맞아요. 왜냐하면 이미 다른 유해한 산업을 열심히 돌리고 있거든요. 집안에 화장실 있는 거랑 똑같은 아, 진짜로. 맞아요. 진짜로. 예. 그래서 의외로 이 쓰레기 문제가 지금 수도권의 문제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는 지금 서울하고 경기도 사람들만 받고 있는 상황들이다. 집에 네. 화장실을 못 두는 사람들. 예. 그렇다면 더욱 줄이는 방법, 어떻게 잘 처리하는 방법에서 골몰을 해야 되지만 치워버리는 일에 급급한 거고. 그냥 멀리 가서 싸고 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잘 지금 안 보이게 덮었다 이러면서 네. 자랑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인 거죠. 근데 여기서 지역에서 만약에 그런 걱정들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 6.3 지방선거에 쟁점화 될 거고 그러면 이제 안 받는다. 그리고 행정 조치가 되면 민간 소각장에도 쓰레기가 안 받아지면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다시 강남으로 보낼 거냐. 그러면 이번에 이제 구도가 예상되거든요. 네. 뭐 충청권에는 진보 정당들과 그리고 아마 민주당도 지난번에 많이 지자체장을 뺏겼으니까 민주당 후보들도 마찬가지로 서울과의 전쟁을 선포할 거예요. 후보들이. 네. 네. 구도 괜찮아요. 네. 서울의 후보들은 모두가 모른 척할 거고요. 네. 모든 당의 모든 후보가. 뭐래? 이러면서 네. 막. 네.
그러면 지금 지역 특히 청주환경운동연합의 박종순 처장님하고 제가 이야기를 나눠보는데 그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청원군 부기면에 안 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다. 만약 지역의 민간 소각장이 수도권의 쓰레기를 받지 않는다면 결국 이거의 최종은 어디로 갈 것이냐? 그러면 시멘트. 시멘트? 네. 시멘트 그 공장으로 간다라는 거죠. 거기서 뭐 하는? 쓰레기를 태워서 그 연료로도 쓰지만 사실상 그 시멘트 안에 섞는 거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슬러그 시멘트라고 하거든요. 물론 시멘트 협회는 우리가 이렇게 쓰레기를 잘 처리해가지고 만들었으니까 에코 시멘트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어제 하필 집에서 아이리시맨을 봤거든요. 네, 거기 나오는 어떤 방법들 같나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시멘트 공장은 주로 어디 있나요? 제가 말투에 많이 오해받는 게 공장? 강원도 말투라고 오해를 많이 받거든요. 네. 충주하고 단양하고 붙어 있고 단양하고 영월하고 제천하고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다 그거 뭐 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가 있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중원의 언어는 네. 그 중원의 언어가 따로 있잖아요. 도계가 서로 다를 뿐 네. 경북 북부, 네. 예, 강원 남부 산간, 충북 북부 비슷하잖아요 다. 그러면 한국의 시멘트 공장이 거기 있어요 주로. 그러니까 단양, 제천, 영월, 삼척 그리고 경상북도 일부 그러니까 양회 우리가 기차 타고 가면은 무슨 양회라고 써 있는 대로 다시 이동을 하게 될 거다라는 우려들을 하고 있는 거죠. 시멘트 얘기를 잠깐 들어보냐면 원래는 석회석이잖아요. 근데 우린 그렇게 알고 있죠. 예, 한국에서 나오는 석회석이 그렇게 조밀하지는 않은가 봐요. 썩 질이 좋진 않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여기에 여러 가지들을 섞어가지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이 시멘트 세계 8위의 소비 대국이고, 예, 그러니까 1년에 연간 소비량이 5천만 톤이래요. 우리 5천만 명이잖아요, 인구가? 그럼 한 사람당 도대체 얼마 쓰는 거야? 예. 아 맞아요. 그래서 네. 이제 동아시아의 나라들의 여행을 갈 때마다 느끼는 거예요. 네. 거기도 다들 경제가 발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큼 뭘 많이 짓고 있는 나라는 없어요. 네. 어딜 가나 시멘트로 뭘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시멘트 산업 비율을 따지자면 전 세계 4위예요. 그러니까 소비량은 8위, 그리고 생산량은 세계 4위인 거죠. 대박. 2000 브라질 다음. 아니 예. 브라질은 땅이 얼마나 넓은데.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2022년 5월에 이 노웅래 의원이 아 이 동네 예전 예. 의원이죠. 예전 전 네. 의원이 그 당시에 성신양회 그리고 쌍용 그리고 한라시멘트 제품 3개를 이제 조사를 한 거예요. 네. 했더니 여기에 굉장히 많은 나오면 안 좋은 그냥 이미 이런 폐기물을 태워가지고 연료로도만 쓴 게 아니라 집어넣은 거죠. 그동안 하수구에 왜 온이라고 생기잖아요. 네네. 찐득찐득한 거. 네. 그거를 이렇게 많이 시멘트 섞기는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모든 특히 폐타이어 같은 것들 이런 보고 것들을 있습니다. 예, 다 네. 태워서 넣는 거죠. 유가크롬 함량이 4 ppm. 예. 그래서 유럽 기준을 예. 따를 경우 모두 유가크롬 기준을 초과한다. 지금 보니까 유가크롬 예. 흡입 시 폐암을 포함한 다양한 암을 유발하는 발암 물질이며 간과 신장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문제도 있지만 시멘트 협회 같은 경우에는 그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이거 유럽 기준이다. 그리고 유럽도 이거 한다. 그리고 이건 에코, 친환경 이렇게 이야기는 하고는 있지만 유럽은 이렇게 재건축을 대대적으로 하거나 그렇죠. 그리고 시멘트 사용 비율이 매우 낮더라고요. 공장 끼고 있는 동네의 학교에 그 고등학교 졸업한 방금 졸업한 친구들 보면은 공장에서 아버지 잃은 사연 가지고 있는 애들 되게 많죠. 네. 예. 아유, 특히 뭐 우리 지역은 원진 의원이 있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친구들 부모님들도 여전히 계시거든요. 그렇죠. 이게 뭐 문제가 없는 방식이면은 상관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거네요. 그리고 이게 예전에 지어졌잖아요. 소성로, 네. 즉 가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최근의 기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 해낼 수 있는데 이게 지어진 지가 2000년대 초반? 막 이렇다 보니까 뿜뿜뿜뿜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지역 주민들의 굉장히 큰 우려인 거고 아무리 너네가 환경부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이 시멘트 협회에서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지역 주민들은 느낌이 다른 거죠. 그냥 우리나라 슬레이트 지붕 같은 경우도 새마을운동 당시에는 별 문제 없다 그랬다가 지금은 성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향후에 어떤 문제가 있을지 모르고 그리고 여기가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인데 좀 자료를 보니까 정말 눈 위에 이 시멘트 재가 앉더라고요. 그게 눈으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게 태우는 게 앉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제가 이제 시멘트 공부를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에코 시멘트 이건 이제 시멘트 협회 강한 주장인데
그리고 굉장히 큰 파워 조직이에요. 건설사랑도 연결이 시멘트가 돼 있고 가요. 이렇다 보니까 에코시멘트라는 단어로 스스로의 업계를 포장하는 기술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친환경 시멘트로 이제 둔갑을 시키고 있는데 환경부도 이런 거에 대한 그 민원들이나 우려 제기가 있어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 최초로 이 QR 코드를 그 시멘트 봉투에다 찍으면 네. 얘가 정말 순수 석회석 뭐 이걸 뭐 포틀랜드 그런 포틀랜드 시멘트라고 하던데 헐. 그게 아니라 뭔가 뒤섞여 있다라는 거를 추정할 수 있고 헐. 그리고 그거를 추진하겠다는 거. 이제 아파트나 어떤 건축 자재에 시멘트가 이 슬러그 시멘트가 들어오게 되면 이걸 썼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약간 어느 정도 투명성을 갖겠다라고 이제 환경부가 그래도 나름대로 진일보하게 된 거죠. 관심을 점점 늘려나가는 단계군요. 예, 그런데 뭐 집은 한 번 살면 수십 년, 한 최소 50년? 뭐 40년 되면 재건축 연한이 빠르게 달아오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럼 그 안에 벌어지는 것들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 플라이 애쉬라고 해가지고 사실 되게 정확하게 그 화학 용어를 찾아보니까 네. 에코 시멘트도 아니고 슬러그 시멘트도 아니고 그 종류 중에 플라이 애쉬 시멘트라고 있더라고요. 네. 이게 뭐예요? 우리 석탄 화력 발전소를 태우게 되면 거기에 찐이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거를 모아가지고 시멘트에 넣은 거. 그게 바로 플라이 애쉬 시멘트이고. 그러니까 석탄 태운 부산물.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살고 있는 시멘트나 콘크리트가 순수한 석회석은 아니다라는 거는 그 정도 알고 있으셔야 되고 그리고 지역에서는 그걸 걱정하는 거죠. 결국은 시멘트장 올 거 아니냐. 그럼 그건 다시 또 우리 지역의 문제이기도 하고 더 궁벽진 지역의 주민들이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 덤프 트럭으로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은 더 많아질 거다. 네. 그러면 저는 여기서 질문을 좀 하고 싶어요. 도대체 꼭 쓰레기는 발생할 거고 아무리 이렇게 줄인다고 하더라도 소각장은 필요하고 앞으로 더 쫀쫀하게 이 규제들이 생길 텐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구청 옆에 세우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각 지역의 구청이 가장 우리 동네로 와달라고 그러고 막 싸움도 봐요. 뭐 이 동네 들어가는데 우리한테 더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유치하고 싶은 게 관공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는 페이스북. 1+1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풀마 제로. 네. 알았다. 왜요? 캠프 용산이요. 예. 거기 전체를 예. 다 소각장으로 만들라는 것도 아니고 거기 엄청 넓은 땅이잖아요. 네. 화장실 하나쯤 가운데 둘 수 있잖아요. 예. 상당한 규모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 구청을 얘기하니까 서울에서 가장 한심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구청은 용산구청이죠. 의리하잖아요. 예. 이미 얘기가 좀 나오네요. 맞아요. 네. 왜냐면 어차피 그 밑에 얼마나 두터운 층에 오염물질이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미국도 모르고 안 재보고 버렸으니까 거기다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얼마나 그 무서운 시절 UPD 또 시니어 토크인데 우리 어렸을 때 학교에 소각장 있었던 거 알죠? 네. 그냥 학교에 소각장이 있었어요. 쓰레기를 주번이 들고 가가지고 못 받겠구나. 그러면 이제 그 소사 아저씨가 그렇게 교내 쓰레기를 태우는 거예요? 네, 아주 그냥 뭐 그런 무식한 아주 그래서 온 동네 쓰레기를 거기다 태운다는 소문도 있었고 네. 왜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유럽과 북미에는 아직도 있는 그 건물이 여러 층이 있으면 더스트 슈트. 예, 이렇게 슥 끼리릭 이렇게 오래됐는데 사람들이 네네. 치우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녹이 빨리 슬어요. 끼리릭 이렇게 열면은 이제 쓰레기를 던져 넣으면 그 토이스토리에서 장난감들이 갇혀 있는 곳. 예, 그 중에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이렇게 멀리서 챙 들리게 울리면서 이렇게 문을 닫고 가던 그 무책임한 시설이 있잖아요. 네. 그냥 거기다 그렇게 해놓으면 거기다 태워버리는 경우도 옛날에는 되게 맞아, 많았고 그냥 아예 거기 자체 저는 소각. 아직도 생각나요. 10살 때였어요. 그걸 딱 열었는데 라따뚜이가 나와가지고 저를 안녕? 삑 쳐다보더니 헐 큰 놈 이러고 도망가더라고. 라따뚜이는 음식 이름이고 그 쥐 이름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토마토와 치즈가 붙은 라따뚜이 말고. 쉽게 설명했습니다. 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내장 그래픽을 갖춘 안정적인 CPU, GPU의 가장 적절한 메인보드. 하드디스크만 써본 분들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속도의 M.2 SSD, 기능성과 디자인을 모두 충족하는 케이스까지 이달의 PC로 빠르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010-8279-5568
원하시는 다른 어떤 사양도 대처할 수 있는 컴스테이션에 문의하셔도 좋습니다.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녹용 중 으뜸이라하여 시베리아 알타이 지방에서 자란 사슴뿔 인삼 불로장생을 위한 원료 중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이 고려 인삼이었습니다. 버사 그 질긴 생명력을 벗삼아 면역을 생지황 냉기를 가진 뿌리 식물로 인삼 녹용의 온기와 만나 음양의 절꿀 제주산 봉개꿀 깊은 풍미와 진한 농도로 이 모든 것을 담아 진경옥 평산네이처. 왜 그렇게 흘려 왜? 나이 40에 먹는 대로 그렇게 흘리는 거 그리 흔한 거고. 우리 딸은 또 어떻고? 아침 먹은 거 점심 먹은 거 꼼꼼하게도 그려놔. 그리고 어찌나 활발한지 엎어져서 피가 나도 울지도 않아요. 레깅스 무릎에 핏자국 없었으면 자빠진지도 모르고. 핏자국 그거 잘 지워지지도 않아. 내가 무슨 빨래방도 이 얼룩들 무슨 수를. 이거 대체 어찌해야 돼?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오직 깨끗한 생각. 얼룩된 반려세제 클리지움. 마호가니 바디와 에보니 플랫보드를 원한다? 진짜 연주가 시작된다. 이 세상 단 하나. W베이스. 원래 베이스를 치는 사람은 늘 아래를 보고 매사에 자신이 없으면 말을 많이 안 하고 슈게이징. 예, 밴드에서 가장 인기 없는 멤버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후기를 아무리 남겨달라 그래도 후기를 안 남기셨는데 김엑스민님이 W베이스 구매 후기를 남겨주셨습니다. 제목 나를 당기는 줄 살인범입니까? 네. 늦은 후기에 앞서 저는 프로가 아니고 밴드 활동을 한 적도 없으며 악기에 대한 조예가 전무하며 초보자로서 오로지 취미생활을 위해 구매했음을 미리 밝혀드립니다. 뭐 시사 아저씨급이란 소리입니다. 네. 네. 내란숙의 윤석열이 파면되고 기분 좋은 바람이 불던 어느 초여름날 베이스를 쳐야겠다 마음을 먹었습니다. 10여 년 전에 베이스에서 통기타로 넘어갔는데 다시 베이스로 돌아오고 싶다는 생각을 오랫동안 품고 있던 차에 뜬금없이 그 알실에서 베이스 광고가 나와서 이거다 싶었습니다. 바로 주문했습니다. 오. 알래스카 사시는 사장님은 당황한 기색이었죠. 이게 팔린다고? 그런 집이 있죠. 헉 손님. 그래요, 우리가 뭘 만들긴 합니다. 이러면서 그렇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어이구 내가 베이스를 만드네. 이러면서. 그렇죠. 예. 연어만 잡는 줄 알았는데 보통은 상담을 먼저 진행한다고 하셨습니다. 첫 통화는 24분이 걸렸습니다. 이게 뭐야? 아 국제전화로? 아 요새는 또 이제 왜 뭐 스카이프 네, 있고 스카이프 그러니까. 하니까. 네, 이때 눈치챘지만 사장님은 문자보다는 통화를 편애하시는 스타일. 이게 제가 사장님이 계시는 도시를 알잖아요. 인구 밀도가 너무 낮아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사람 한번 만나면 말하려고 환장을. 고마고도 돼야 할 판인데 지금. 아마 W베이스 사장님은 카카오 보이스톡을 사용하시지 않을까 싶네요. 네. 친절하면서 꼼꼼하게 전체적인 윤곽과 세부 옵션을 정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전문 용어는 다 못 알아들었습니다. 신나게 얘기하셨다는 얘기. 신나게 떠드셨다. 제가 원하는 건 나무 색상과 결의 방향 딱 두 가지였고 나머지는 알아서 해주세요에 가까웠습니다. 사장님은 다 큰 어른 자전거 가르쳐주듯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후로도 몇 번의 통화가 더 있었고 중간중간 제작 상황을 상세히 알려주셨습니다. 원목 입고 넥과 바디의 색 조합 확인, 액세서리 선택 같은 것들이었고 완성에 가까워지면서 처음 떠올렸던 형태가 갖춰지는 모습이 신기하고 재밌었습니다. 꾸준히 계속 보여주시는군요. 그러니까요. 연주 느낌은 매우 부드럽습니다. 화려하지 않고 있는 듯 없는 듯 묻어 있으면서도 어느새 정신 차리면 베이스만 들리는 소리를 원했는데 딱 맞습니다. 원래 좋은 베이스 연주는 그렇단 말입니다. 곡을 처음 틀었을 때 베이스 하나도 안 들리다가 1절 지나가면 베이스만 들리는 그런 연주들이 있죠. 분명 저한테 과스펙일 텐데 전문적인 후기를 남기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어차피 들으신 거 다 말씀하셨으면 읽지도 않았을 거예요. 제가 이 줄을 당기지만 이 줄도 저를 당깁니다. 물리학하시나 봐요. 네. 감성적이다. 예, 세상이 어지럽지만 잠시나마 하나의 음에 깊이 침잠하는 시간이 소중합니다. XSFM과 W베이스 사장님의 번창을 기원하며 후기를 마칩니다. PS, 통관할 때 선물이 아니고 인터넷 구매를 선택하면 통관비 납부 진행되니 참고다. 아유 꼼꼼해. 그렇습니다. 선물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사장님도 알려주시겠죠. 자, 매우 합리적인 가격에 얻을 수 있는 전문가템입니다. W베이스 후기 남겨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뭔가를 돌려드리죠.
소각시설과 이 운전기술의 발전은 정말 말할 수 없이 빠르다고 합니다. 네. 예. 저는 언제나 이 문제를 찬성하는 편이긴 합니다만, 막상 대중정치의 영역으로 돌아오면 결국 님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쓰레기 가시화 문제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쓰레기를 안 보이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보일 정도로 많아졌다 이제. 근데 삶의 너절함을 봐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아주 그 변혁적인 그런 제안인 거고, 일단 연구자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발생지 원칙, 그런 구에서 어디로 소각장이 가야 되는가, 이거를 근데 보통 님비라고 할 수가 없는 이유가 그동안에 신뢰를 전혀 주지 못했거든요. 네. 한 가지 사례가 이제 1995년 5월부터 2010년까지 우리 문학인의 고향 부천. 예, 일부승천. 네. 예, 부천에 소각장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다이옥신이 나온다라는 그 문제 제기들을 했는데 아니다 하다가 진짜 발견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큰 불신이 있었고 결국 폐쇄 운동을 벌여서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특히 소각장과 관련해서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특히 쓰레기 폐기물과 관련해서는 지자체도 중앙정부도 깊은 신뢰를 주지 못했으니까 주민들 니네 님비하라고, 그리고 사실 그 구도를 되게 만들고 싶어 하죠. 근데 네. 그렇진 않았다라는 겁니다. 30년 쌓인 불신이 있네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지금 뭐 부천 아트벙커 B39 여기가 원래 그 소각장이었다고 하네요. 예, 뭐 되게 재밌대요. 한번 가보셔요. 저도 외국에서 이런 거 몇 번 봤었는데 네. 그 인더스트리얼한 느낌의 힙플이죠. 그러네요. 안에 네. 전시도 하고. 네. 네. 소각장 굴뚝이 그대로 있는데 안에서 전시회하고 그러나 봐요. 그러면 이제 저 같은 이런 사회학하는 정말 뭐 사회학 저렇게 해가지고 뭐 공론화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타운홀 미팅. 네. 근데 최근에는 공론화 만능주의 이에 대한 비판도 많이 나옵니다. 숙의 민주주의도 사실상 작동이 되지 않았다. 2015년에 이거 처음 했던 게 그거잖아요. 사용 후 핵 연료, 즉 핵 폐기물. 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해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타운홀 미팅부터 해가지고 어떤 공론장을 조성을 해나가는 데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아까 이런 식으로 배심원 뽑듯이 제비 뽑기 하고 네. 그리고 굉장히 시간에 쫓겼고 그래서 이게 사실 실패했는데 어쨌든 그 정치하는 입장에선 이런 절차를 거쳤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공론장을 마련했었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게 공론장의 기능들을 못했던 거죠. 그냥 명분만 되는 거군요. 그리고 이거 공론장 만들 때 용역회사가 붙어야 돼요. 왜냐 퍼실리레이터라 그래가지고. 그쵸, 미국엔 그런 데 되게 많던데. 예. 그래서 그런 얘기도 이게 용역회사들만 돈 되게 벌었다. 막 이러면서. 뭐 용역회사도 뭐 고용 창출하면 좋은 거니까 그거는 제가 말하는 건 아니지만 소각장은 필수 시설이에요. 근데 주민들에게는 기피 시설이잖아요. 늘 갈등 요소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게 지금 마포 소각장 신설 문제를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죠. 뭐 말이 좋아서 토론과 합의를 통해서 대안을 마련하라고 하지만 기존에 해왔던 그런 공론장 스타일로는 죽어도 안 된다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적극적인 정치의 그러니까 코드 정치 같은 것이 매우 필요한 상황. 이게 유럽의 사례들 보고 있으면 그래요. 수기를 하기 전에 수기 과정은 시민들이 참여하기 전에 관련된 걸 깊이 고민해 본 뒤에 들어가야 되는 네,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이론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공부하는 세션도 많이 준비해두고 원래는. 그래서 이제 가장 구식의 방식부터 쓰는 거예요. 캠페인을 해보는 거예요. 네네네. 우리가 만든 쓰레기가 이런 일을 벌이고 있어요. 라고 최대한 알리고 그러자면 정치에 편향적인 의지가 필요하거든요. 네. 그걸 안 보여줘요. 아, 그 코드 정치. 네. 그러니까 제비뽑기도 해서도 안 되고 이 문제의 해결 의지가 있고 관심이 있고 뭐 진짜 적극적으로 반대도 하고 싶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네. 의제 정하는 것부터 하는 게 공론장이에요. 뭐 쓰레기 처리의 문제에 대해서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저는 사실 뭐 아주 큰 돈 내가지고 우리 민간 이용하자, 지역 이용하자 이것도 사실 시민들의 결정이니까. 근데 다 실패를 했는데 최근에 그래도 좀 전문가들 들이 붙어서 이 공론장 활성화를 시키는 거에 대해서 좀 성공 사례라고 좀 보는데요. 의정부 사례가 나왔어요. 의정부에도 장암동에 이 시설 그 소각 시설이 있었는데 내구 연한이 돼가지고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근데 그 전에 뭐 특정 정당 이제 숭구리 당당으로 줄까 뭐 과당으로 줄까 했는데 아직 당 이름을 정하지 않은. 네, 거기에 시장이 그냥 막 얼버무린 거예요. 말하면서 아이고 뭐 민가 이런 식으로 했다가 그래도 민선 8기에서 좀 정확하게 하자 해갖고 무려 한 2년 정도를 계속 운을 했어. 2023년부터.
그래서 어떤 교출, 근데 여기서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지자체장의 약속, 안 바꾼다. 그 결론이 어떤 식으로 나와든 여기 공론장에서 결정된 건 반드시 따릅니다라는 그 전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전에 민선 7기에서는 이거 민간에다가 넘기자라고 했는데 싫다고 한 거예요. 의정부 시민들은 아니 이거 그래도 공공이 관리하는 게 훨씬 더 낫더라. 많은 이제 사례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공공이 하기로 했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새로 지으면서 다만 지하로 들어가라. 지상은 싫다. 근데 환경부는 권고했대요. 지상이 훨씬 더 싸고 건설비도 그리고 지하에 들어갈 경우에 그 문제가 있어요. 수리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예, 지하에 들어갔을 경우에. 근데 환경부는 그렇게 권고했지만 시민들은 여전히 이게 그래도 눈에는 안 보였으면 좋겠고 지상에는 뭐 공원이나 어떤 유휴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다. 아 그렇게 네. 하겠다라고 해서 의정부 같은 경우에는 합의에 이르게 된 거죠. 그 해외에도 그런 모델이 있어서 그걸 참고한 것 같더라고요. 네. 지하에 박아놓고 위에는 막 스케이트장 뭐 이런. 네. 네. 그러면 쓰레기 가시화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긴 하죠. 그 사례가 왜 자꾸 지하화를 하려고 하냐면 많이 벤치마킹을 하는 데가 어디냐면 하남 유니온 파크입니다. 저 거기 가봤습니다. 되게 좋잖아요. 네, 뭐 엄청 물놀이장도 있고. 계산책하기 최고의 장소. 네,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요. 뭐 이렇게 타워도 있어서 꼭대기 가가지고 맞아요. 볼 수도 있고. 근데 거기 지하에 소각장도 네, 있고 소각장. 그죠. 음식물 쓰레기장도 있고. 수도권 예. 사람들이 제일 많이 보는 관련 시설이죠. 거기가. 네. 근데 이 문제가 뭐가 지하에는 사람이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아주 깊은 지하인데 더 큰 문제가 이게 기계가 아직 우리나라 기술이 그만큼까지는 아니어서 주로 독일이나 유럽, 그러니까 독일 같은 데서 수입을 해오는데 플랜트 시설이다 보니까 지하에서 무언가 AS 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일하는 사람들이 어떤 복지? 그렇죠. 계속 안에서 같이 있으니까. 네. 그럼 이거를 전복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결국에는 갤러리 형태로 바꾸자라는 논의가 많아요. 갤러리 형태요? 그러니까 지상으로 띄워가지고 네. 봐야 된다라는 거죠. 보여준다. 삶은 그런 거야. 우리가 먹으면 네. 싸는 거고 먹으면 보이는 거야. 그리고 그거를 어떤 환경 교육이나 그리고 어떤 새로운 시대에 이 소각장을 그러니까 쓰레기를 치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주쳐야 되는 현실로 가지 않는 이상 더 깊은 지하 땅을 찾아 떠날 수밖에 없는 한계는 계속 드러날 겁니다. 네. 또 모든 곳에 그렇게 할 수도 없을 거고. 뭐 그렇죠. 그럴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쓰레기에 대한 어떤 수용성을 높여야 된다라는 어떤 근본주의적인 문제 제기를 하면서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하나 걸리는 게 있죠. 지금 당장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가 쓰레기를 마주하기가 어려운 건 뭐냐면 너무 깨끗하게 치워놔 주시기 때문인 거죠. 아침에 일어나면 사시죠. 환경미화원의 주간노동 원칙이 우선 지켜져야 됩니다. 주간노동 원칙. 네. 지금은 완전히 신세병 노동이잖아요. 그쵸. 그거 좋은 방법 알았어요. 네. 가급적 주간 노동을 하고 동네 주민들이 진상 민원을 하면 네. 다 사건 반장이 얘기해 준대요. 네, 맞습니다. 그럼 해결이에요. 우리가 쿠팡 양원보 기자가 막 뭐라고 하면 네. 우리가 쿠팡 사태를 보면서 이게 사람이 잠을 안 자고 일을 한다라는 게 얼마나 큰 고통인가. 네. 100번 양보해서 낙지는 살아있는 상태로 새벽에 받는다 치고 쓰레기는 굳이 새벽에 왜 치워야 되는가. 그냥 내가 기분 좋기 위해서 출근하는데 내가 버린 쓰레기 보기 싫어서 단지 이 이유 때문인데 2020년부터 원래 하자라고 얘기했는데 지켜지지가 않고 있는 거죠. 얘기 나온 지 좀 됐군요. 예, 얘기가 되는데 지켜지지 않고 있다라는 거고. 그 미화 관련 직원들은 주간 업무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무조건. 그리고 밤에 되게 많이 위험한데 시야가 가려져서 우리가 네. 종종 뉴스에서 왜 차 사고 쓰레기 차에 끼어가지고 사망에 맞아요. 이르게 된 사건들 맞아요. 시야가 안 보이는 거. 차도 엄청 크니까 또. 네, 그렇죠. 그래서 누군가의 목숨도 위험하고, 그래서 이거는 지금 당장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확실히 재활용 잘하면 좋죠.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에 이게 되게 복잡한 편이거든요. 일본이 좀 되게 심플하대요. 근데 일본이 더 잘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굳이 뚜껑과 라벨과 통과 분리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 문제가 있는 거고. 난 매우 한국인적인 스타일이라고 생각해요. 네.
허구한 날 업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네, 헷갈려 죽겠어요. 모두가 헷갈릴 정도로. 근데 사실 저는 제 성격엔 맞거든요. 네. 이번엔 또 어떻게 됐나 보자 이러면서. 지금 갈등이 있는 거 원래 우리 지금 투명 페트 분리하는 거 되게 오랫동안 연습했잖아요. 네. 기술이 좋아져서 굳이 안 해도 그래요? 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그 요일도 따로 있는데. 네, 그냥 그 타타타타 기계가 다 알아서 한대. 근데 기왕 이렇게 했으니 내비 두자라가. 네, 맞아요. 저는 그것도 정치적으로 나쁘지 않은 수라고 맞아요. 생각을 하고. 네, 네. 그러게요. 저도 그 기사를 얼마 전에 봤습니다. 이제는 이제 지나가면서 이제 기계가 인식을 해서 투명 페트병을 바로바로 치워주는 분류 네. 기계 같은 것들은 있다. 네. 그리고 생산자 책임제도는 늘 나오는 얘기잖아요. 근데 아직 다 적용되지는 않았대요. 네. 네. 근데 생산자 책임제도 같은 경우에는 잘 안 지켜지는 나라가 한국인 거고요. 되게 싸게 사 먹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 독일 같은 경우에는 페트병 음료가 되게 비싸지만 이게 맥주병하고 똑같은 거예요. 공병인 거예요. 이거 잘 갖다 버리면 다시 돈으로 주니까 잘 모으는 거죠. 그런 정도 급으로는 해야 된다라는 거고, 최근에 영국에서 물티슈 금지법이 통과됐거든요. 한국도 이 물티슈가 특히 미세 플라스틱, 하수구 처리, 수리 비용의 가장 주요 원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처리를 하려면 물티슈가 특이하지 않고 당연한 거 아니었나 싶었더니 폐기물이 아니라 화장품법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몸을 청결하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함부로 많이 만들고 많이 쓰는 거죠. 그럼 지금 당장 우리가 해볼 건 뭔가 무상 물티슈 제공에 대해서는 교회 물티슈. 제발 교회는 이제 그만 부동산 물티슈. 할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이게 그렇게 크게 오염원이기도 하고. 그게 되게 한국 사람임을 알려주는 징표 중에 하나예요. 네. 물티슈 2장씩 뽑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부담스러운 아이템인지 한국인들이 제일 모르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생산자의 어떤 그 책임 제도를 묻고, 그리고 웬만큼 진짜 목숨에 경각이 달하지 않는 것들은 좀 덜 생산하고, 이 방법밖에 없는 거잖아요. 쓰레기 문제에 있어서는. 그래서 물티슈 문제는 조금 더 조속한 제도 개선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좀 좋은 사례여서 설명드리고 싶었어요. 홍천군 내촌면 물걸리는 쓰레기를 아예 일자리로 창출하는 방법. 물걸이리. 예, 물걸이. 여기에 마을 자원 순환 텃밭 모아라고 있어요. 모아예요. 그래서 모아짱님이 계세요. 모아짱. 그러니까 이 반장님이시고 모아짱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걸 총괄하시는 분이고, 3명의 모아 단원들이, 이게 어르신들이 쓰레기를 버리러 오기도 힘들고 분리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네. 갖고 와서 처리하는 일종의 적환장이라고 해야 될 텐데, 근데 이게 우리 아버지가 공공근로를 하게 되면 한 달에 일주일에 3번 29만 원을 받거든요. 네. 근데 이걸로는 이 험한 일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고민이 많았던 거예요. 물걸 일이 이제 여기 모아짱에서. 그래서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대한노인회하고 뭐 이렇게 해서 홍천군하고 해서 76만 원짜리, 즉 노인 일자리를 창출한 거예요. 그러면은 29만 원의 일과 76만 원의 일은 상당히 다르잖아요. 엄청 큰 차이죠. 예. 이 문제의식을 좀 확장해보면 대한노인에도 고민이 많다라는 거예요. 각 지역의 노인 일자리 창출을 할 때 노인들이 가장 잘할 수 있고 크게 체력적 부담이 없는 게 깨끗하게 버려진 쓰레기를 좀 잘 분류할 수 있다라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고, 우리는 늘 마주칩니다. 지역에서 주로 폐지 줍는 네. 노인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막 굉장히 마음도 아파하고, 근데 그들을 임금 노동자 혹은 활동가 정도로 만들 수 있지 않은가. 왜냐하면 그 업무가 점점 더 필요해지고 있어서.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자원 순환율을 상당히 높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노인의 어떤 최저 생계도 중요하지만, 버려질 만한 것들을, 그리고 유일하게 박스를 잘 개가지고 테이프를 착 뜯어가지고 정말 재활용이 쉽게끔 하는 일종의 환경. 맞아요. 저도 최전선. 종이 버릴 때만큼은 고민이 없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이 폐지 수집 노인은 그 사회가 만든 환경산업의 말단 노동자라고 이 소준철 연구자가 얘기를 하고, 그거는 우리가 다 같이 공동으로 누리는, 보이지 않는 환경 복지라는 거죠. 그러면 이분들의 어떤 안전이라던가 이 부분을 어떻게 할까? 그럼 서울시 중랑구 같은 경우에는 녹색병원이 있고, 여기가 이제 특히 산업재해나 노동자들의 어떤 건강 안전을 굉장히 많이 신경 쓰는 그런 병원이다 보니까, 네. 지역에 폐지 줍는 그 노인들, 그
노인들이 어떤 건강 검진 그런 주로 근골격계 문제가 많은 거죠. 리어카 끄니까. 예, 그리고 이제 호흡기 문제 이런 거 특히 근골격계 문제가 많다 보니 어떡할까? 뭐 안타깝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어카를 만들었거든요. 이어카. 그러니까 이어가다 할 때 이어카이기도 한데 너무 예쁘죠. 여러분이 지금 네. 보시고 네. 계신데 노란 리어카. 이거 의사들하고요. 그러니까 정형외과 의사들하고 어머. 그리고 공학자들하고 그리고 지역의 신현중학교하고 어린 그 청소년들까지 해가지고 어떻게 조금 더 다치지 않고 가볍고 편하게 이 자원 순환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할까라고 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게 연인들 선물에 쓰는 거대한 리본이 있고 나도 하나 갖고 그리고 뭔가 개량 리어카로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26kg밖에 안 돼요. 기존 리어카가 57kg이래요. 절반이네요, 절반. 네, 그러면은 고령의 어르신들 특히 여성 노인들 같은 네. 경우에 리어카 자체가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리어카 자기 말고- 몸무게가 50kg가 안 되는데. 네, 그래서 그냥 그 시장 장 보는 것 같은데 억지로 붙여가지고 네, 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너비를 30% 축소를 하고 그리고 그 망 형태인 거야. 아, 그거 아주 좋네요. 왜냐하면 운전할 때 이 리어카를 잘 못 다루시는 것 같은 분이 이제 끌고 가는 리어카 옆으로 지나가면 겁나 네, 무섭거든요. 맞아요. 제가 네, 네. 그 리어카에 긁혀본 적이 있어요. 네네네. 그리고 이 할머니들은 꼭 그 운전자한테 짜증을 냅니다. 아니 내가 지나가고 있는데 이러면서. 그리고 이 고무 손잡이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중요하고. 여기로 몸이 쏙 들어갔다 나올 수 있거든요. 그 동안에는 이렇게 이렇게 위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네요. 이거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 진짜 별거 아닌데. 리어카 사이로 지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되는구나. 단수 조절도 되고요. 오, 신체 크기에 맞춰서. 그러니까 이 일이 현실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조금 더 나아지는 방향에 대한 고민들을 하는 거는 지금 당장 right now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시스템화가 필요하기도 하고. 네, 그리고 거기에 적절한 비용을 치르는 거. 네. 그래서 경비 아저씨들 다 지금 자르잖아요. 근데 도시생활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남자. 분리수거하는 날 경비 아저씨. 괜히 눈치가 보여요. 뭔가 더 잘해야 되겠고. 그거 은근 게임이에요. 예. 그 아저씨 딴 데 갔을 때 가서 근데 내가 뭐 잘못 분리수거한 것도 아니지만 그런 지도자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눈치도 좀 보고요. 공동체를 관리하는 네. 사람인 거죠. 잘 버릴 수 있게끔 우리를 저는 예. 그거 진짜 인식 문제라고 네. 생각하는 게 가끔 그 이제 분리수거 지도만 전문으로 하는 사람을 공공이 돈을 주고 이제 고용을 하면 어떠냐라는 얘기를 뭐 10년 전에도 하고 5년 전에도 했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은 다 세금 낭비라고 네.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인식을 한 번도 안 해본 거예요. 우리가 1시간 내내 했던 얘기잖아요. 쓰레기가 눈앞에 없어져 있으니까 쓰레기가 없는 줄 아니까 쓰레기와 관련된 일이 생겨나는 게 세금 낭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뭐랄까 문명화의 대상입니다. 네. 안타깝지만 그렇게 말할 계몽 수밖에 대상이에요. 없습니다. 네. 쓰레기의 존재를 알려주고 이게 왜 필수 산업이 되고 필수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지를 알려줘야 됩니다. 네. 예,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정말 사실 이게 싸가지 없다는 건 아는데 교양 없는 사람이라고 구분할 수밖에 없거든요. 교양을 쌓아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덜 쓰고 덜 버리고 이거는 기본 전제인 거고 그리고 나서 조금 더 나아갈 수 있는 방향들에 대한 중요한 고민의 계기가 강남 쓰레기가 청주로 가는 바람에 저도 고민을 좀 해보게 됐네요. 상징성. 네. 이런 얘기입니다. 정말 올해 초에 해야 될 얘기였네요. 일면으로 됐던 이유가 있구나. 이게 칭찬의 피드백이 되게 중요한 게 옛날에 한번 그런 칭찬을 받아본 다음부터 저는 아주 신경질적으로 박스에 테이프를 다 뜯거든요. 네. 가끔 제가 물 건너오는 가구를 제가 혼자 조립하는 걸 우리 스태프들은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조립은 제가 재밌어서 제가 하는 겁니다만 그 박스에 테이프가 박스 면적만큼 둘러쳐져 있습니다. 아, 중국에서 온 녀석들. 두세 번. 네. 저는 그걸 입으로 욕을 하면서 다 뜯습니다. 박피를 하시죠. 네. 안 되면 저는 화가 나서 못 버려요. 저는 전용 그 칼도 만들었어요. 네. 가도가 똑 부러졌는데 그게 테이프 뜯기 되게 좋아요. 네, 날카롭지 않을 때. 네. 왜냐면 그 한 번 예전에 잘 뜯어놔서 고맙다는 어르신의 칭찬을 들은 다음부터 그 어르신이 생각나지도 않고 네. 이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도 안 해요. 하지만 그냥 몸에 박혀버렸어요. 테이프 이런! 이러면서 테이프는 나의 적 이런 마인드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문명화 되셨다. 네. 근데 그 가구 조그만한 거 하나 얘야 얘 이거 들어있는 박스에 테이프 뜯는데 1시간 걸리거든요. 그냥 저는 마음을 가다듬는 기분으로 계속 테이프를 뜯고 있는 거예요. 조립보다 오래 걸려. 네.
필수 노동이고 필수 복지다. 그 테이프 재생교율 좀 높이긴 해야겠죠. 예. 국가는 여기에 돈을 써야 되고 산업은 여기에 머리를 써야 되고 유효 인력이 여기에 건전하게 어울릴 수 있는 방법을 정치는 반드시 개발해야 된다. 이런 얘기. 아직 이해 못하실 분이 저는 커뮤니티의 90%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얘기해 놓은 겁니다. 그냥 도장 찍으려고 이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네, 올해 첫 시간의 세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용숙 시장님 수고하셨고 네. 월요일에 만나요. 맞습니다. 3배. 세배. 아직 아닌가? 잠깐만 지금 설날 아니구나. 그건 기사 읽기 놀이 떼옵시다. 네, 이번 주 그것은 알기 싫다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